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비만과 허리 통증, 이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늘 붙어 다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두 단어의 복잡한 관계, 오늘 저희 통증왕 최봉춘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해서 살찌는 그 고리를 끊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역시나 오늘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비만이랑 허리 통증 이 두 가지가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죠. 오, 비만하면 허리 통증이 자연히 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무릎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안 좋아지고 네. 비만이라는 게 모든 병의 또 근원 아니겠어요? 비만하면은 체중이 늘어나면 일단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무릎 관절이 안 좋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릎 관절은 그렇다 그러지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고요. 비만이 되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가니까 허리에 통증도 올 수도 있고 허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나쁜다 보면 아주 악화가 돼서 아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무거운 체중이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단순히 무거우니까 허리에 통증이 온다기보다도 네. 이제 무거운 체중이나 이런 상체나 척추가 견디지 못하겠죠. 네, 맞아요. 네. 골반도 틀어질 수 있고 골반도 좀 그렇구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비틀어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그걸로 해서 척추 자체 내 디스크나 이런 것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그 2차적으로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빨라지겠죠. 빨라진 퇴행성 변화가 디스크나 이런 걸로 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통증으로 오는데 비만인 분들은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퇴행성 변화와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막 벌써부터 무서워지고 말씀 중간에 골반의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비만이 나의 골반이나 척추의 모양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살찌는 비만은 네. 복부 비만이 특히 심한 사람들은 체중이 이제 앞쪽으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척추뼈가 버티는 한도가 있죠. 네, 그렇죠. 그 한도가 되면 이제 그래서 척추 관절의 변형도 오고 그 변형이 오는 것이 결국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고 협착증 같은 경우를 더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허리 통증, 그다음에 좌골신경통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허리 통증을 방지하려면 일단은 살을 빼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하려고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체중이 그렇죠. 심하니까 운동하면 무릎도 아프죠. 맞아요. 허리도 더 아프죠. 그러면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심하신 분들이나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운동을 해서 이것을 하려면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물속에서 막 걷고 물속에서 땀 나도록 막 뛰어다니고 수중 운동? 수중 운동하면 아무래도 하중이 무릎이나 이런 데 가는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에너지 발산을 해서 비만을 줄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꼭 운동은 걷거나 뛰거나 한다고 운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워서 스트레칭도 하고요. 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천천히 걷는 거라도 매일 하루에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30분씩 하다가 1시간씩 늘려고 점점 걷는 운동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비만을 줄일 수가 있고요.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무릎이라든지
허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라면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길게 잡아두시고 천천히 한 스텝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원장님, 비만이신 분들은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가 체중을 줄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가 지금 아픈데 운동을 해서 나 아픈 거 치료하겠다고 운동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에 자극을 줘서 신경이 염증되면서 아픈데 그 염증을 자기가 운동을 막 해갖고 막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 악화를 더 시켜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프면요, 거기에 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여주면서 네. 아울러서 운동을 겸비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체중 감량이 되면서 허리도 강해지고 또 이것이 통증을 줄여주고, 통증이 줄어들면 더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죠. 많이 하다 보면 체중도 감소되죠. 오. 또 그러면 또 통증이 더 줄겠죠. 그러면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네요. 선순환으로 막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엔 정말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도 굉장히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운동으로 내가 치료를 해보겠다가 아니고 치료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이분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그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허리가 아픈 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치료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허리만 아프냐? 아니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엉치까지 아프고 뭐 이런 앉았을 때 아픈 사람도 있고 걸어다닐 때 아픈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요, 그 부위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치료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단순히 체중이 많아서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허리 뒤쪽에 있는 후관절 쪽에 염증이 심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후관절 부위에 여러 가지 관절 신경 치료를 하면은 관절이 편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신 다음에 또 계속 그런 후관절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막의 신경 치료를 해서 신경 주위, 우리가 척추신경 있는 주위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경막의 신경 치료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 치료가 있고요, 신경 치료가 있고, 또 어울러서 어떤 분들은 근육이 너무 약해요. 허리가 너무 이제 체중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허리 주위에 근육이 너무 약해져 갖고 이 지탱을 못 받는 경우는 그 근육 주위에 인대 주위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롤로 인대 강화 수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콜라겐을 이용해서 콜라겐으로 이런 주위의 인대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체중을 잘 버티고 통증을 줄여두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대나 근육을 치료할 거냐, 관절 부위를 치료할 거냐, 신경을 치료할 거냐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신경 치료를 하고 또 아울러서 또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이 운동이군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통증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요. 네. 그래서 MRI 검사도 하고 충분히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 그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문적인 치료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관절이 아픈 건지 신경이 아픈 건지 인대가 아픈 건지 일단은 어떤 부위가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치료 방법들이 전부 다 비수술적 치료인 건가요? 네, 이런 우와. 것들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약물 투여라든지 인대 강화 치료 같은 것도 보통 한 1, 20분 내로 다 치료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해서 꾸준히 한 2달, 뭐 경우에 따라 3달까지 꾸준히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강화시키는데 금방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달 이상 되면은 인대가 강해지면서 통증이 점점점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해서 체중을 자꾸 조절을 하고, 비만인 분들이 이제 체중 조절로 인해서
인대도 강해지고 네. 근육도 강해지면 네. 더욱더 통증이 줄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게 되면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순환에서 네, 그렇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선순환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시발점이 되는 게 어느냐. 네. 그런 것들을 딱 그 포인트를 만들어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네. 저희 통증의학과에서 하는 그런 통증 신경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간단해서는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심한 사람들은 그 카테타라 이런 걸 이용하는 신경성형술, 뭐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뭐 내시경 시설 이런 치료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순환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통증이 좋아지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러면 그 다음에 자꾸 운동을 통해서 자꾸 좋은 선순환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증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 허리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있잖아요.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당장에 바로 운동을 막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빠르게 병원부터 찾아주시고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정보로 잊지 않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의학 정보 잊지 말고 꼭 얻어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